안녕하세요. 종로구에 있는 안주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경복궁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저도 이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가는 길이 짧아서 이동 영상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주변이 놀러가기 좋은 곳이에요. 옆에 바로 경복궁도 있고 안주마을에 있는 요 골목이 찾아보니까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길 따라서 음식점들이 많아요. 요 길도 그렇고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놀기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안주마을은 상호명처럼 술 마실 때 그 안주가 될 만한 음식들이 많은 곳인데요. 실제로 술이랑 같이 먹기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포지션도 술집이고요. 전반적으로 해산물들이 상태가 좋았어요. 안 잡혀서 없으면 안 사용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메뉴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이래저래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단지 여기가 웨이팅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날 좀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갔었던 날이 12월 마지막 주인가 눈이 좀 많이 왔었던 주말이었는데요. 이날이 몇십 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온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안 나오시려나 싶어서 가봤던 건데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날이 오픈 시간 맞춰서 갔었나 그랬었는데 제 앞에 21팀이 있었어요. 번호는 27번이니까 5팀은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충 10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1팀이 빠지려면 2바퀴는 돌아야 되는 시간인 거죠. 안주마을 테이블 이용 가능 시간이 최대 3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점심이라 그런지 이것보다는 좀 빨리 빠지긴 했어요. 아마 저녁이라면 10팀에 정말 2-3시간씩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웨이팅을 걸어두고 옆에 있는 이디야 커피에 일단 갔습니다. 작전 타임 같은 건데 이럴 때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긴 하죠. 일단은 다른 데 간다. 아무리 맛있는 곳이라도 이제 기다렸다가 먹어야 된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기다렸다 먹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웨이팅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더라도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랑 다르게 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요. 혼자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냥 가진 않았고요. 일단 이디야에서 커피랑 잉글리시 머핀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 주변에도 다른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술 한잔 하다 보면 차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안주마을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포장인데 여기가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동네 주민분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저같이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면 쉽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는 거랑 나가서 먹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긴 하죠. 이날은 이디야에서 수다도 좀 떨고 주변도 좀 구경하다 보니까 차례가 와서 다행히 먹고 갔습니다. 안주마을 내부 사진이랑 영상입니다. 저는 이날 입구랑 가까운 창가 자리였는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장점입니다. 대신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들어와서 좀 추웠어요. 메뉴판입니다. 날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지 화이트보드 메뉴판이네요. 저는 동해 단새우회랑 남해 총알 한치회 그리고 청어알젓과 두부를 1차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동해 오징어 통구이랑 마무리로 삼겹살 고추장구이랑 명란 두부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서 시간 텀을 두고 주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오면 회를 더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 있겠네요. 멸치회도 있던데 그거는 취향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 청어회도 맛있어 보였어요. 맥주는 테라. 처음에는 청어알젓과 두부 그리고 총알 한치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단새우회도 도착했습니다. 청어알 무침이 옆에 있고요. 왼쪽은 두부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오이 썰어둔 거. 청어알젓이 양념을 좀 해둬서 맛은 살짝 매콤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두부랑 같이 먹으면 간이 중화가 되면서 잘 어울려요. 이것만 있어도 소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쉽고 곁들임 반찬 같은 느낌으로 아주 좋습니다. 곱창김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김에 그 3가지를 올려서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이 말고 아보카도 같은 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먹지 않고 그냥 계속 옆에 두면서 조금씩 이래저래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문해서 먹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메뉴를 여러 가지 주문할 때는 하나 정도 주문해도 괜찮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해 총알 한치회. 작은 한치회예요. 몸통은 적당히 다 썰려 있고요. 다리는 완전히 다 익어 있지는 않고 겉부분만 살짝 익혔습니다. 오징어회 생각하시면은 비슷해요. 물론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여기 한치 상태가 좋았어요. 아주 조금 꾸덕하면서 먹어보면 단맛이 잘 올라옵니다. 간장만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다리는 몸통보다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느낌은 덜한데요.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맛은 이쪽이 좀 더 많이 느껴져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짝 구워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더 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뭔가 이런 애들은 초장에 찍어 먹을 때 느낌이 더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간장이랑 초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편입니다. 보기에도 맨질맨질하네요. 청어알젓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이 단맛이 있으니까 짠 애들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주마을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치회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동해 단새우회. 한치는 남해고 단새우는 동해네요. 10마리
10마리는 넘었고 20마리는 약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뒤에 있는 애들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 좀 더 큰 애들이었어요. 단새우 주변에 푸른색으로 조금씩 있는 거는 알이에요. 따로 먹기도 하는 애들이라 저렇게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가리 쪽은 불에 살짝 그을려 있네요. 잔털 정리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살짝 익히신 것 같습니다. 머리 내장 쪽에 검은색도 없고 적당히 투명한 걸 보니까 선도도 좋아 보이네요. 그루밍이 된 단새우는 머리 빼고는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가리를 잡고 꼬리랑 몸통을 먹으면 됩니다. 이빨로 잘라 먹어도 되고요. 살짝 빨아서 먹으면 끝까지 살이 뽑힐 때도 있어요. 단맛도 잘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들이 그 스시집 가면 나오는 그 단새우 초밥에 있는 단새우예요. 같은 애들입니다. 저점도 높아서 저도 좋아하는 애들인데요. 여기는 맛이 상당했어요. 대가리에 있는 장은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대신 머리 쪽은 완전히 익힌 거는 아니라 그 머리 쪽 껍데기들이 약간 딱딱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에 누워있던 애들은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2마리씩 먹어도 되겠어요. 그냥 먹어도 되고 얘들도 뭐 간장을 조금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대가리만 벗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랑 같이 먹는 게 좀 더 맛있는데요. 이거는 취향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태가 좋으면은 그냥 생굴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편이에요.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도 내장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행이 먹은 단새우의 머리들은 다 받아왔습니다. 입천장 안 찔리게 조심하면서 먹었어요. 그 메뉴에 그 라면이 있으면 넣어서 끓여달라고 하고 싶네요. 그 다음은 중간에 주문한 삼겹살 고추장 구이. 안주마을이 해산물이 메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해산물만 계속 먹기에는 그 고기가 필요해서 하나 주문했습니다. 고추장을 발라서 구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밥이 같이 나왔습니다. 잘 구워졌어요. 겉면이 살짝만 탄 정도로 구워졌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굽기입니다. 저는 이런 양념류들은 타기 직전까지 굽거나 저렇게 탄 자국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 저렇게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탄 부분이 있으면 그 가위로 많이 자르시던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타도 안 자르고 다 잘 먹습니다. 여기는 단맛이 적은 편이라 단맛 잘 나는 그 제육볶음을 좋아하시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가격대는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찾아와서 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해산물만 있어서 따뜻한 고기도 필요할 때 주문하면 좋은 메뉴입니다. 맛은 살짝 아쉬웠는데 그래도 찬 음식만 먹다가 잘 구워진 삼겹살을 먹는 거니까 포지션이 있습니다. 주문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그 안주마을 와서 첫 번째로 먹을 애들은 아니고요. 두세 개 먹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먹기에 좋은 애들입니다. 쌀밥이랑 고추장 삼겹살은 뭔가 반칙 같은 게 있긴 하죠. 그리고 주문한 동해 오징어 통구이. 저는 오징어 같은 두 종류를 원래도 좀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오징어 내장을 살려서 만든 메뉴들이에요. 여기도 내장 제거를 안 하고 같이 구웠습니다. 오징어 상태가 안 좋으면 많이 비려서 이런 식으로 내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통찜이라고 그 쪄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구웠네요. 그래서 겉면이 약간 말라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애들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총알 오징어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많이 큰 애들은 아니네요. 요즘에 총알 오징어를 잡는 거는 불법입니다. 기준은 좀 바뀌긴 했어요. 오징어 외투장이라고 그 몸통 부분이 15cm 이하면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cm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났어요. 기준을 늘린 걸 보니까 보호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가 예전에는 맛도 좋고 그 가격도 저렴해서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가가 비싸져서 그런 건지 오징어회를 판매하는 곳도 줄어들었고요.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오징어 내장이 상태가 좋으면 상당히 고소해요. 각각류 내장보다 좀 더 진하고 맛이 강합니다. 그런데 맛이 좀 많이 강해서 그런지 비리다고 느끼기가 쉬워서 확실히 취향을 좀 타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들은 아예 한 입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던데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좋아하고요. 내장이 묻은 오징어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 내장 맛이 좀 희석이 되면서 잘 어울립니다. 게장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론 게장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 해산물 내장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긴 하네요. 저는 오징어 통찜은 술집 갔을 때 그 메뉴에 있으면 보통 주문을 하는데요. 여기는 통구이니까 약간은 다르지만 내장을 살렸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구이보다는 찜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구이는 좀 더 살맛이 강하고 버터 같은 걸 발라서 요리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오징어랑 같이 먹으면 오징어 삼겹살. 이제 마지막으로 명란 두부탕. 명란이랑 두부랑 야채들이 들어간 탕입니다. 마무리 해장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이라 약간 가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매운맛이 있고 칼칼해서 좋았어요. 맛있게 먹었던 안주마을. 안주들이 신선해서 자주 가고 싶은 곳입니다. 단새우나 한치회도 좋았어요. 청어회나 붕장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날은 둘이 갔다 온 거라 많이 주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4명 정도에서 종류별로 더 주문해서 먹고 싶은 곳이에요. 단지 그 여기는 웨이팅이 마음에 걸리긴 하죠. 그래서 주말 말고 평일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면 줄도 짧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일은 또 같이 갈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먹고 나오니 눈은 어느 정도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꽈배기랑 핫도그 파는 집이 있길래 잠깐 들렀어요. 여기서 후식으로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를 하나 먹고 나머지는 조금 포장해 갔습니다. 이럴 때 안 사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보일 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집이 프리미엄 과일 카페인데 그 겨울에는 잉어빵을 파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잉어빵이 겨울에는 상당하죠. 같이 사는 양반도 붕어빵을 좀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는 파는 곳이 잘 없어서 이것도 보이면 사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